여야가 당장은 충돌을 자제할 걸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정쟁을 멈췄는데 또 잠잠해지기 시작하겠지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이 기대가 점점 없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뭐 그런 식의 좀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또 법안 2개 특검법 예. 그 1월 1일까지 정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내일 최성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는데 예. 거기서 그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일 그걸 결정해야 되는 국무회의인데. 예. 만약에 그 제2 요구권을 행사할지 말지 내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은 또 얼어붙겠죠. 이번 예. 토요일까지는 좀 자제하는 척을 하겠지만. 네. 당장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네. 얼어붙고 뭐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을 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또 반복이 될 것 같다. 예,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예. 예.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는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서 밝힌 얘기로는 본인이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역할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좀 보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 기다리다가 여튼 압박을 시작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그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지 여부하고 다 종합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뭔가 또 액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금 제가 봐서도 최성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무엇보다도 그거를 임명을 해버리면은 본인이 상관으로 모시고 있었던 한덕수 총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좀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담이 너무 가 있는 예, 상황이에요. 부담이 너무 가 예. 있고 그다음에 최성목 권한대행은 또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 출신이기도 하고 네. 대통령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제가 봐도.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물론 이 참사 때문에 정쟁을 멈춘 상태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그동안 지켜본 정치권도 네. 이게 계속 정쟁 안 할 것 같진 않고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또 시작을 할 텐데 이걸로 계속 부딪힐 것 같으면 특검법은 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놔두고 헌법재판관 정도는 임명을 하는 식으로 여야가 좀 타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지금 여야가 다 스텝이 꼬였어요. 각자 주장하는 거 보면 그 논리들이 다 모순이 있잖아요. 예. 민주당대로 모순이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모순이 있고 또 헌법재판관 3명 이렇게 공석이 생긴 그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는 또 민주당 측이었고 예. 예, 그때는 헌재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헌재 기능을 마비시키려다가 지금 헌재가 빨리 굴러가야 그렇죠. 되니까. 지금은 헌재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헌재 기능 마비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헌재 기능을 활성화시키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고 야군 다 스텝이 꼬여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정말 좀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네. 물론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조기 대선 전에 뭐 어떻게 되느냐 요거 시간과의 싸움은 있지만 최근에 보면 뭐 경제계 인사들도 만나고 뭐 하면서 저게 이제 대권 행보 아니냐 뭐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관계는 뭐 계속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것을 이런 그 여야 관계 또 대정부 관계에서도 보여준다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리더로서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걸 할지는 좀 조금 저는 부정적이에요.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전망하기로는 예.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예,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참사 수습에 앞장서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차기 대권 주자고 민주당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러면 좀 앞장서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이제는
오히려 이득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너무 밀어붙이기만 하면 중도층이 봤을 때는 그게 그렇죠. 올바른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똑같은 생각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지금 633으로 하면은 공직선거법 그 항소심이 2월 15일까지 나와야 되고, 또 대법원 최종심이 5월 15일, 그러니까 또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 압박도 뭐 상당하겠죠. 근데 예. 조급함, 초조함, 이거랑 그렇게 안정감을 주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과 그게 계속 내부에서 네. 계속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정치인의 선택인데, 사법 리스크를 좀 또 맞서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내부적으로도 좀 갈등이 있을 거다. 참사가 벌어지기 전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공포를 당장 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행의 대행이란 초유의 사태인데 이게 뭐 대행의 대행까지 내려와서 이게 교육부 장관까지 가게 되면 이건 국민들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가게 되면은 이 국면 자체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생명을 다해가던, 정치적 수명이 이제 6개월뿐이 안 남았던 이재명 대표가 극적으로 부활하면서 정치적으로 횡재할 수 있는 그 찬스를, 천재이루의 기회를 잡은 건데, 네. 그걸 발로 차버릴 수도 있다. 본인에게 온 기회를 차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예, 최상목 대행마저도 탄핵을 한다면 아마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환율부터 금융시장 뭐 이런 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도 당연히 고심을 하고 있을 테고 지금은 서로 뭐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해서 당장은 좀 압박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문제를 놓고는 여권 내에서도 입장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 9인 체제로 만들어주는 게 맞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지금 6인 체제가 장기화된다고 뭐 결론이 뭐 지연될 거냐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심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 원인 제공, 그 3인 공석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지만, 그래도 그 임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임명을 바로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최소한 국가적인 안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럴 때 네. 필요한 게 정치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네. 우원식, 권영세, 이재명 세 분이 좀 논의를 해달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좀 그 민주당이 상당히 성급했고, 그게 저는 자충수였다. 예. 그때 성급하게 바로 탄핵을 해버리는 게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저는 자충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바로 해버렸다. 할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최상목 대행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예. 여기까지 해버리면 저는 뭐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쓰는 상황인데 좀 비정상적으로 국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처잖아요. 예. 그 기획재정부 내에는 재난 사고에 대응할 만한 조직은 없는 거고 없죠. 그건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은 본인 부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총리실과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이런 데 보좌를 받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것 자체도 사실 뭐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경제부총리 직무 자체가 정지가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집중을 예, 근데 해야겠죠. 최상목 그러니까 중대본 본부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원래 본인의 본업이 경제부총리로서요. 예.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율이랑 이런 경제부총리 거. 직무마저도 거기가
직무정지가 돼버린다. 그럼 차관 대행 체제가 되잖아요. 예. 지금 뭐 재난 컨트롤 타워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장관 공석 차관 대행 체제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요. 뭐 금융 경제 이쪽으로는 아주 치명타가 되겠죠. 예. 지금 그러고 보니까 행정안전부도 말씀하신 네. 대로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재가가 돼서 네. 차관 대행이고 경찰청장도 없는 상태고 네. 여러 가지 좀 중요한 그렇죠. 기관들이 다 비어 있는 거네요. 예, 다 비어 있는 거죠, 지금. 예. 예.